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근데 더 많긴 한데요, 이런 경우는 오히려 다행이죠. 해결시켜주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증상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긴 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하원장입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은 저희가 피부 미용 쪽으로 주되게 당연히 진료를 하고 있지만 가끔 이제 피부 질환 쪽으로 찾아오시는 손님분도 있는데요. 10명 중에 7, 8명은 피부 쪽에 약간 가려움이나 발진, 이렇게 붉게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좀 진료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 중에서도 이 가려움이라는 게 참 손님들한테 고통을 많이 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며칠 전에도 오신 손님이었는데 꼬리뼈 쪽에 너무 간지러워서 미치겠다 뒤에를 좀 보여주시는데 엄청 긁어가지고 빨갛다 못해 피부가 두꺼워지고 막 이런 현상까지 일어났더라고요. 근데 사실 진료를 보다 보면은 이런 분들이 좀 심심치 않게 찾아옵니다. 이렇게 간지러움이라는 게 우리한테 좀 생활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주고 그런 분들이 제법 적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그 간지러움이라는 것이 왜 일어나고 좀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는지, 원인은 무엇인지, 원인에 따른 치료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왜 간지러운 걸까요, 도대체? 일단 간지럽다는 증상 자체는 의학적으로 원리를 따지고 들어가면은 우리 몸에서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을 내뿜으면서 그 히스타민이라는 성분이 피부 쪽에서 간지러움이라는 증상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럼 그 히스타민이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겠죠? 그거를 원인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진짜로 아시는 피부 질환이에요. 건선이라던가 아토피라던가 접촉성 피부염, 트러블, 이런 것들이 우리 눈에 직접 보이는 피부염 증상이 되겠죠. 피부 쪽에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으로 인해서 히스타민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가려움이 유발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만성 질환 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당뇨나 혈압, 고지혈증 같은 경우를 앓게 되면은 간이나 신장 같은 경우도 그에 따라서 조금 나빠지게 되고, 우리 몸에 나쁜 인자들이 미세한 염증을 일으켜서 또 피부 쪽에 가려운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고요. 세 번째로는 먹는 약 때문에 이게 또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약에 따라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가려운데 원인을 찾지 못했어, 근데 내가 먹는 약이 있어 하는 경우에 그 약의 부작용을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근데 더 많긴 한데요, 다행히 이런 경우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피부 장벽의 무너짐으로 인해서 생깁니다. 보통 피부가 건조해서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 피부가 건조하고 쩍쩍 갈라지게 되면은 장벽에 미세한 틈이 생기고 거기에 미세한 염증이 생기면서 히스타민이 나와서 간지럽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또 간지럽다고 벅벅 긁게 되면은 장벽은 더 무너지고 히스타민은 더 나오고 더 간지럽고 더 긁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경우는 오히려 다행이죠. 건조함만 해결시켜주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내가 왜 건조하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4가지로 분류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서 내 증상이 어떤지에 따라서 조금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낮에는 괜찮다가 밤에 좀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왜 그런 걸까요? 그게 진짜로 과학적으로 증상이 더 심해져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PD님, 이렇게 제가 책상을 한번 두드려 볼게요. 소리 나시나요? 네. 근데 이제 박수를 쳐보겠습니다. 이 박수 치는 소리랑 이 탁탁탁 두드리는 소리랑 같이 난다고 쳤을 때 박수를 치게 되면 이 소리는 거의 잘 안 들리게 되겠죠? 요거랑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우리가 낮에 살아가면서 사회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이런 각성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간지러움이라는 증상이 있어도 여기에 집중하게 되는 에너지가 다른 곳에 많이 분산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밤이 되게 되면은 내가 하는 일이 없고 이제 누워서 폰을 보고 있으면은 내 몸에 있는 감각에 오히려 좀 더 집중을 잘하게 되는 환경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지러운 증상이 사실 1에서부터 10까지 있으면 낮이든 밤이든 한 5 정도로 똑같다 치더라도 내가 주관적으로 그것을 조금 더 인지하기 좋은 상황이 밤이기 때문에 밤의 경우에 이 간지러움을 더 잘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에 더 심해진다, 그래서 밤에 뭘 안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초점에서 본다면은 크게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가지 분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 번째로 직접적인 이제 피부염, 이건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뭔가 빨갛게 올라오고 피부에 이상이 있고 계속 간지럽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환자분들도 손님분들도 왜 간지러운지 알죠? 아, 내가 피부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이럴 경우에는 피부과를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그에 따른 처방을 받으시면 되는데요. 사실 처방은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간지러운 분들은 한 번쯤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제입니다. 이거는 뭐 피부과 전문의쌤을 찾아가든 갓 취직한 의사쌤을 찾아가든 처방은 똑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피부염에 대해서는 증상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긴 하거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 몸이 자체적으로 이겨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이겨내는 힘 동안 긁지 않기 위해서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약을 처방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상에 대한 처방만으로도 그 기간 동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을 먹어서 대부분 좋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안 좋아지고 약을 끊고 나니까 다시 올라왔다. 이 경우에는 진짜로 정확한 확진이 필요한 경우가 많겠죠. 이 경우에는 다시 피부과를 찾아가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만성질환이 있다. 뭔가 피부가 가려운데 딱히 불금증 같은 게 없고 그냥 가렵기만 해. 근데 내가 살펴보니까 혈압, 당뇨, 수치가 관리가 잘 안 된다 하는 경우에 내 몸에 뭔가 장기 쪽에 다른 문제가 이미 생겨나는 신호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먹는 약이 있는데 가려운 경우. 내 피부가 가려운데 나는 몸도 건강하고 피부도 이상이 없는데 뭐가 문제일까? 이런 약을 먹는 게 있어. 이 경우에는 이제 구글에 들어가셔서 약학정보원 같은 데서 약에 대한 부작용이 쭈루루 나옵니다. 이 약 같은 경우에는 간지러움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약을 잠시 중단할 수 있으면 중단해 주시는 것이 치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네 번째, 특발성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 장벽의 손상, 건조함으로 인해서 간지러움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도 이전에 시골에서 공중보건에 하는 의사로 일할 때 원장님 저 피부가 가렵습니다. 약을 좀 처방해 주십시오 라고 찾아오시는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되게 많으셨는데요. 사실 면밀히 들여다보면 피부가 건조한 경우가 훨씬 많았고 그로 인한 가려움증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에는 젊은 사람도 피부 컨디션이 좀 떨어질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내 피부가 뭔가 가려운데 별다른 이상이 없어 하면은 보습에 조금 더 신경을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보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말씀을 드려왔었죠. 물을 많이 마시고 잘 먹고 잘 자고 스트레스를 덜 받고 그리고 씻고 나서 바디 보습 크림도 발라주시고 얼굴 쪽이라면은 뭐 선크림도 발라주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눈으로 보이는 피부염 아니면은 특발성 이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염증이 보인다 하면은 병원에 찾아가서 그거에 대한 진단을 받고 약을 먹는 것이 치료가 될 수 있겠고 뭔가 안 보인다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피부 건조함이 원인일 경우가 크기 때문에 보습을 좀 잘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간지러울 때가 있을 거잖아요. 잠깐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런 크림 중에서도 약간 시원하게 해주는 맨솔 같은 게 함유된 크림이 있거든요. 그걸 발라주는 게 일시적으로 증상을 깔아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요. 보통 증상은 내가 어느 정도 참겠는데 원장님 제가 자는 동안 엄청 긁어서 이걸 제가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톱 같은 경우를 확실하게 깎아주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아는 어떤 분들은 손끝에 두꺼운 듀오덤 같은 거를 붙여서 주무실 때 그거를 좀 막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어린 아기가 아토피가 있는 경우에 어머니들이 이런 방법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들은 내가 그거를 머리로는 이해해도 잘 지켜지는 경우가 못하다 보니까 아기가 잘 때 손끝에다가 이런 걸 막 붙여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좀 그렇게 통제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우리 몸은 회복력이 다 있어요. 뭔가 간지러운 이상이 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걸 이겨내려는 힘이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간지러운 것을 버티지 못하고 내가 계속 긁다 보니까 이게 더 악화돼서 악순환이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긁지 않은 게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약을 먹는 것은 이 긁지 않기 위해서 피부가 자체적으로 좋아지기 위한 시간을 벌어주는 목적이 더 크거든요. 약이라고 해서 너무 안 좋은 것은 아니고 가려움을 견디기가 힘들다 하면은 일시적으로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간지러움이라는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어릴 때 보면은 우리 막 모기 물렸을 때 간지럽다 긁다가 막
십자가로 손톱으로 십자가 막 만들고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좀 흔한 증상이기도 하고, 이게 진짜 심한 분들한테는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로까지 이어져서 진짜 계속 긁고 피부가 두꺼워지고 이렇게까지 가는 분도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괴로운 분들한테는 피부병보다는 정말 마음의 병까지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쉽게 볼 수는 없는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거나 가벼운 증상부터 심한 증상까지 그에 따른 원인이 늘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근데 보통 혼자서 뭐 때문에 생겼는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피부과를 좀 찾아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생활 습관적으로는 건조함이 보통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늘 피부 보습을 하는 습관을 좀 가지자. 피부 장벽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면은 간지러움이 좋아지는 경우가 사실 또 많긴 하다 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